서세원 씨의 유족들은 열악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장례 절차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사찰에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딸인 서동주 씨를 비롯한 아내와 조카 등이 협의하고 이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습니다. 서동주 씨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떠나 유족들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고인을 애도한 뒤 지난 24일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례는 귀국 후에도 구체적인 절차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동주 씨는 어머니와 이혼 이후로는 고인과 연락을 두지 않았지만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사망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사찰 영안실 냉동창고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서동주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캄보디아에서 화장 절차를 거친 뒤 고인의 유해를 한국으로 이송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세원 씨의 부친 서시수 씨의 사망 소식에 따라 서동주 씨와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일주일간 서동주 씨와 유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 씨의 변호사인 이성희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서동주 씨와 유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서동주 씨가 서세원 씨의 처와 갈등을 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망 다음날 빈소에 방문했을 때 재혼한 가족 측과의 오해가 있었지만 지혜롭게 양쪽을 조율하여 분쟁을 해결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또한 서동주 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서동주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갈등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원치 않게 서로를 피해갔던 상황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을 가지고 직면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고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서세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초 목격자 외에도 누가 이 사건을 목격했는지 또 언론에 처음으로 나온 목격자와 연락을 취한 병원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서세원 씨가 살아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진호 유튜버는 27일 영상에서 서세원 씨는 사망한 한 달 전까지 돈을 빌려야 했고 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세원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캄보디아에서도 3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노리는 범죄에 휩싸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서세원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는 서세원을 돌봐준 지인들이 모두 돈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서세원이 식사를 할 만큼의 돈조차 없었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또한 서세원이 거주한 월세방이 대단한 시설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돈이 많았다면 더 좋은 숙소를 고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세원의 지인들 중 한 명이 서세원에게 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자신이 가진 돈이 부족해서 500만 원밖에 빌려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인은 서세원 형님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100만 원을 더 빌려줬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서세원은 국내에서는 많은 돈을 벌었으며 2020년에는 캄보디아 국영 스포츠TV 등 3조 원대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이러한 사업들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진호는 서세원이 참여한 건설 사업에 대해 26억 8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모든 투자금이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세원이 골프장, 리조트 등에도 투자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었고 얼굴마담 역할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